자,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무당벌레 안경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자, 무당벌레 안경은 재료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게 나갈 거고요. 오늘 좀 바꿀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 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일일이 봉지에 사람이 넣기 때문에 요 도안이 앞에 있으면 또 이거 빨간 거 없다 그럴까봐 제가 사진에는 요렇게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드렸거든요. 두 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최종 완성을 하면 우리가 요렇게 될 거예요. 이제 요렇게 해서 요 안경을 애들이 요렇게 써보는 요 고무줄까지 달린 요렇게 해서 나갈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무줄을 잘 못 묶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무줄을 여기다 달아, 원래는 고무줄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양쪽으로 안경같이 요거를 못 묶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묶어봤거든요. 이게 테이프를 붙이면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저학년들 이거 이렇게 못 묶잖아요. 이거 이렇게 매듭 못 짓잖아요.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들게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이 무당벌레 안경 편은 곤충의 눈에 대해서 그리고 무당벌레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라서 맨 앞에 처음에 동영상을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안녕, 무당벌레에 대한 동영상이 한 장 실려져 있어서 이렇게 정말 고맙. 무당벌레에 대한 거 간단히 오늘의 모양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무당벌레 곤충의 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유치원 때도 아이들 이런 곤충눈 이런 거 만드는 활동 해본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알고 있긴 할 텐데, 왜 겸눈, 혼눈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잠자리 눈이나 이런 곤충 눈들이 보통 이제 겸눈이라고 해서 렌즈가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료 보시면 이렇게 무당벌레 얼굴 가면 도안하고 그 뒤에 들어갈 안경 도안,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2줄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무줄이 긴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를 이제 반 잘라서 우리가 양쪽으로 사용할 거고요. 근데 이 양면 테이프가 여기에 거의 딱 맞게 거의 분량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붙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요 모서리 네 부분은 그냥 일반 스카치 테이프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조금 쉽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테이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은 완성하실 때 이거 그냥 끝까지 이렇게 모양대로 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또 중간 과정 아이들 못 보여주시니까 그냥 이렇게 얘네 둘이는 붙이지 마시고 양면 테이프 이거 다 뜯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는 나중에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만드는 거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안에 안경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경 부분 네모난 도안 뜯어서, 검정색 도안 뜯어서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 모두 그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붙일 건데요. 자, 여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져서 뜯어져 있죠. 이렇게 모서리 부분까지 이렇게 모두 다 양면 테이프를 붙일 곳이 4개, 5, 6, 7, 8하고 11군데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양면 테이프 2줄 가지고 이렇게 11군데 다 붙이기 아이들이 조금 잘못 자르거나 이러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가운데 부분 양면 테이프 먼저 붙이고, 모서리 부분은 나중에 붙이고, 이 모서리 부분 붙일 양면 테이프가 모자르면 이 부분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기가 조금 불편해서 이 모서리 부분을 나중에 스카치 테이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면 테이프는 선생님들이 뭐 지금 붙여 보셔도 되고요. 자, 일단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다 붙이고 나면 가운데 부분에다가 우리가 렌즈를 붙일 거예요. 자, 렌즈를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 곤충 눈 같은 모양이 이렇게 볼록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 붙인 곳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렌즈를 딱 이렇게 볼록한 게 위로 올라오게 이 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먼저 한 번씩 봐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 이 안경이 완성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고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여기 렌즈까지만 붙였으면 한번 들고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되게 눈 어른거리고요.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렌즈만 들고 봐도 불빛을 보면 더 많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불빛은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눈에 가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조금 띄어서 봐도 괜찮으니까 눈이 어른거리고 아플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보지는 않도록. 근데 곤충들은 항상 이런 화면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유가 이제 왜 이런 눈을 얘네는 가졌을까? 그런 이유가 이제 저희 뒤에서 곤충의 눈 설명을 하면서 좀 나올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냥 렌즈 붙이기 전에 렌즈만 들고 이렇게 아이들이 한 번씩 보게 해주셔도 되고요. 눈에 바짝 대지 말고 이렇게 멀리 조금 띄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씩 보면 처음에 렌즈 다 붙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렌즈 들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나 한쪽 눈 가리고 한 눈만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한쪽 눈 감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눈에 바짝 대지 말고요. 조금 떼어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요새 무슨 온라인 무슨 그런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화면 잔뜩 수없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많이 화면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화면을 보게 하면 조금 눈에서 띄어서 이렇게 띄어서 보면 화면이 여러 개 보여요. 같은 사물이. 그러니까 모니터 한번 보시면 모니터가 여기 수십 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곤충의 눈은 이 안에 여러 개의 렌즈를 합쳐놓은 것 같이 여러 개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겹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사람같이 이렇게 하나의 렌즈로만 된 눈을 뭐 난눈 또는 혼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렌즈까지 붙여졌으면 기본적인 곤충의 눈 모양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무당벌레 가면을 얹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요 눈 모양 상자를 모서리를 양면 테이프를 마저 붙여서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요거를 해주는 이유가 렌즈가 너무 눈앞에 가까이 오지 않게 딱 붙지 않게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면에 이제 이렇게 고무줄도 묶어주고요. 요 고무줄을 이제 한번 저희가 해볼 건데요. 이렇게 상자가 완성되면 고무줄을 해볼 건데 도안을 뜯어서 가운데 한번 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붙일 건데 뭐 붙이기 전에 고무줄 먼저 활동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고무줄을 한번 볼게요. 고무줄은 긴 고무줄을 반 잘라서 이렇게 묶는다라고 지금 저희 화면에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묶는 게 아마 아이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이 고무줄을 묶느라고 이 끈을 많이 사용하면 이 길이가 너무 짧아서요. 제가 이거 짧게 묶어지니까 좀 잘라내니까 이게 이렇게 안 와. 얼굴이 너무 아파. 이게 눌려서. 내가 얼굴이 너무 큰가? 애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자국이 딱 나고요.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래서 조금 편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으로, 붙여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앞뒤로 이렇게 통과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나와 있고요. 고무줄을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위쪽에서 구멍이 두 개니까 위쪽에서 들어갔으면 반대쪽도 위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같게 해야 고무줄의 위치가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고무줄 집어넣고 옆에 구멍으로 빼고 다시 빼고 그냥 뒤에는 접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 크기만큼 이렇게 길게 하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저한테도 커요. 이 줄 하나 사용하면.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남은 고무줄 이렇게 좀 당겨서 이렇게 당긴 후에 이렇게 놓고 테이프로 앞뒤로 붙였어요.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 이 안에까지 길게 이렇게 기역자로 디귿자로 덮이게 이렇게 붙였더니 안 떨어져요. 괜찮아요. 쓰기에. 테이프로 고무줄 잘못 붙여서 이렇게 당기면 쑥 빠질 줄 알았더니 여기 테이프로 한 번만 이렇게 붙였는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거든요. 안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건데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묶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통과만 시켜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테이프 이렇게 길게 붙여주니까 좀 편리해서 네, 황윤 선생님 완성해서 가면을 쓰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붙이면 자기 얼굴 크기에 맞게 끈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맞게 테이프로 붙여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만들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게 1학년은 이거 한 3학년 돼도 이거 잘 못 묶는 애들 많거든요. 끈. 근데 이거 잘못 묶으면 또 쑥 빠지고 이왕 잘라 놓으면 나중에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서 자기 얼굴 크기에 맞춰서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무당벌레 모양을 양면 테이프 뜯어서 눈 위치에 구멍에 요 렌즈가 오도록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면 완성이 되니까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관찰을 해보고 왜 이렇게 보이는지 이제 한 번씩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 요 렌즈 하나에 작은 렌즈가 뭐 한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구멍 수를 보시면 우리가 렌즈로 구멍을 봤을 때도 그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수천 개가 있기도 하고 뭐 많이 그렇게 있다 몇천 개 뭐 몇만 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이는 게 훨씬 더 다르겠죠.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 겸눈의 장점이 뭐냐면 곤충들이 사용하는 겸눈은 좀 흐릿하지만 움직이는 게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들이 다른 움직임이 조금 과도하게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도망가기 좋게 옆에서 뭐가 움직이는 게 빨리 포착돼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겸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이 겸눈을 가진 이유는 자기가 이제 죽지 않고 잘 살려고 주변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더 넓게 시야가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그래서 주변이 좀 넓게 보이나 보려고 이 렌즈를 이렇게 눈앞에 대고 이렇게 사방을 봤는데 이렇게 갖고는 넓게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눈 동자를 이렇게 둥글게 그렇게 렌즈가 쌓여 있으면 더 넓게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움직임도 포착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면요. 빨대 휴지심에다가 빨대를 잔뜩 꽂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근데 얘는 이렇게 조금 멀리서 들고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눈에 가까이 대고 보면은 그냥 한 구멍만 보여요. 그래서 눈에 멀리 대고 약간 불빛을 형광등을 바라보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한번 찍어봤거든요. 사진을 찍었더니 어디 갔지? 사진이 없어졌다. 그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찍어놓은 거를.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였는데. 뭐 이런 느낌의 이렇게 불빛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이걸 가지고 요 휴지심 갖고 요거 갖고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 카메라 대고 찍은 거거든요. 형광등 보면서. 그러니까 요렇게 보이는 이 겸눈 같이 만드는 효과를 요렇게 휴지심에다가 이렇게 빨대 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는 육안으로도 그렇게 보여요? 네, 눈으로도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 네, 띄어서 형광등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요. 불빛을 바라보면 그냥 이 렌즈를 보는 것 같이 이런 모니터나 사물을 바라보면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불빛을 바라보면 확실히 이게 좀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냥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그냥 앞에는. 네. 실제는 그게 너무 깊으니까 네. 그 휴지심을 가로로 반쯤 잘라서 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제가 네. 빨대 길이 큰 길이대로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이거 두 네네. 개만하게. 그랬더니 좀 덜 보여서 짧게 하니까 확실히 좀 낫긴 해요. 근데 더 짧게 하면은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요 휴지심 크기 정도로 휴지심이 없어서 마분지 말아서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말아놨거든요. 붙이지도 않고 음.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만드셔도 더 짧게 만드셔도 되는데 짧게 빨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기가 조금 힘드니까 다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빨대의 반 정도 길이로 지금 만든 거예요, 얘는. 그러면 거의 휴지심 길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든 그림이 요거니까 음.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 보여주셔도 좋고, 아이들이 뭐 집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볼 수 있도록 뭐 요 정도 보여주시면 좋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 PPT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화면을 없어졌네? 어디로 갔는지. 이거 사진 3개 이렇게 들고 보는 거랑 이 화면 제가 넣었었는데 없어졌네요. 나중에 찾아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음. 그냥 앞에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네네. 이렇게 별로 표 안 나게. 근데 이제 불빛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한번 보여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아이들하고 잘 관찰을 했으면 이제 무당벌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활동이 나오고요. 뭐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얘가 무당처럼 화려해서 무당벌레라고 하고요. 근데 애들이 무당이 화려하다는 걸 알까요? 과연? 그래서 무당이 뭔지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무당벌레의 몸 구조나 곤충의 몸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머리, 가슴, 배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설명해 주시고,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진딧물을 잡아 먹으면서 계속 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무당벌레를 내가 관찰해 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곤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서 이건 뭐 아시다시피 누에고치, 뭐 벌, 꿀벌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익충이라는 건 나와 있고요. 무당벌레의 한사례 이런 건 읽어보시고,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 이제 우리가 오늘 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무당벌레의 곤충의 눈은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로 많이 보인다는 거죠. 옆에 눈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 그물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난눈이 모여서 겹눈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옛날에는 혼눈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난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난눈은 요거 한 개를 말하는 거죠. 눈 한 개, 렌즈 한 개. 그래서 겹눈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뭐 잠자리나 뭐 이런 아이들 눈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왜 겹눈을 가졌을까? 포식자로부터 빠르게 도망치고 주위를 살피기 위해서 겹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당벌레 종류 나와 있고요. 자, 동물의 눈이, 요거는 교재에 이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요 동물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동물의 눈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교재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게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고양이가 왜 야간에 잘 다니잖아요. 깜깜할 때 눈이 네네. 빛이 어두운 곳에서는 눈동자가 빨리 커지고 동그래지고, 그렇지 않은 밝은 곳에서는 눈동자가 이렇게 세로로 길게, 빛의 양을, 이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야간에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 우리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사람도 동공이 확 커지고 밝은 곳에 나오는 동공이 오므라들고 하는 게, 얘네들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 속도가. 그래서 적응이 빠르다라는 것. 뭐 이렇게, 얘는 개구리는 눈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정도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색깔을 볼 수 있을까? 다른 동물들이 사람 말고. 사람은 성능이 이제 눈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조합돼서 뭐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보인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소, 말, 개, 고양이 얘네들은 색깔을 잘 못 보고 흑백으로 본다고 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여기 실어드린 동영상에서도 이제 사람이 보는 화면과 동물이 보는 화면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류는 독수리 앞에서 설명 나왔듯이 높은 곳에서도
밑에 있는 먹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아주 좋고 주민 기능이 다 있대요. 얘네는 눈에 새는 아주 고성능 렌즈를 갖고 있나 봐요. 대신에 우리는 눈동자를 이렇게 가만히 해서 굴려서 옆을 볼 수 있지만 얘네는 머리를 돌려야 된다는 것, 옆에를 보려면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일단 곤충에는 오늘 지금 한 거였으니까 겹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움직임을 미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색깔을 가장 많이 잘 볼 수 있는 애들은 의외로 육상 생물이 아니라 해양 생물이 색을 잘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얘네 오징어 얘네들이 굉장히 눈이 좋다고 하고 뭐 갯가재라는 그 가재 종류가 16가지의 색을 볼 수 있는 우수한 그런 동물인데다가 자외선, 적외선까지도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조금 사람하고는 다른 느낌을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걸 얘네가 볼 수 있고 뭐 사람은 자외선이 안 보이지만 얘네는 볼 수 있고 뭐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대한 비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동물하고 뭐 곤충이나 이런 거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동물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개는 갈색, 노란색, 파란색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이렇게 동물이 보는 것.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아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오늘 곤충의 눈을 하고 있었는데 파리의 눈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파리의 눈으로 본 시야가 확실히 흐릿하게 보이는 거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뭐 비교해서 보시면 요게 아까 파리의 눈으로 본 화면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곤충의 눈으로 보는 게 곤충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 사실 사람이 곤충이 안 돼봤는데 이렇게 보이는지 어떻게 알까요? 동물이 이렇게 보이는지. 그래서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눈의 구조랑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서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보이면서 초점을 맞춰주면 더 다양한 화면을 우리는 사실 눈 2개 수정체로 렌즈로 모인 것을 합쳐서 입체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렌즈를 잘 이용하면 기술적으로 좋은 사람이 사는데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이제 렌즈가 있어서 카메라나 렌즈를 우리가 실제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이. 이것도 동물의 눈으로 본 건데 동영상 하나 더 실어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이거 살펴보시고 아이들 틀어주시고요. 이거는 눈에 대한 거니까 뒤에 보고 이게 그거인가? 우리만 보는 노란 민들레꽃, 다른 동물들에게도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영국 연구진이 일반 사진을 동물이 보는 시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동물이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양효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봄이 되면 길가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란 민들레. 하지만 꿀벌의 눈으로 보면 민들레는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입니다. 또 다른 꽃은 사람에게 보라색이지만 꿀벌은 초록색으로 봅니다. 꿀벌은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빛까지 감지해 어떤 꽃에 꿀이 많은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도마뱀과 도마뱀이 서로를 보는 모습도 완전히 다릅니다. 원투세포의 숫자가 많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볼 수가 있지만 망막세포에 있는 원투세포가 달라서 그래요. 이처럼 다양한 동물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영국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사진을 넣으면 동물의 눈에 비친 영상으로 바꿔줍니다. Your data really hinge on being able to say that this is what this animal will perceive.
then you need to convert your images. And that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동물의 위장색이나 식물과 곤충의 특별한 신호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아까 마지막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무료 배포한다 그랬는데 어디서 배포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도 나와 있고 또 이런 렌즈를 우리 겪는 렌즈를 만들어서 실제 사용하는 경우도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조금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이론이랑 같이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뭐 눈물을 흘리는지 뭐 이렇게 눈이 좋은 시력이 좋은 눈에 대한 것.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4배까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좋아봐야 2.0 뭐 이러는데 4배면 얘네는 8.0 이렇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원을 많이 보고 자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색이나 넓은 평야 이런 곳을 보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력이 많이 발달된 인종도 있다는 것 정도 알려주시고 동영상 보여주시고 이제 무당벌레에 대한 퀴즈 풀면 요거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시면 뭐 활동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고 조금 흥미로운 부분만 아이들에게 동영상 자료나 뭐 이야기 나누기 자료를 같이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해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가 보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 표현하는 것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곁눈으로 볼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할까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지가습기 해보겠습니다. 한지가습기고요. 요즘은 이제 겨울이라 건조해서 가습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들도 가습기를 많이 쓰고 있을 텐데 도입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습기를 집에서 사용하는지 가습기가 뭔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가습기를 왜 사용하는지 요즘 집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기 발표를 좀 시켜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기라는 게 집이 너무 건조하니까 요새 난방을 하고 공기가 건조한 시기라서 많이 건조한데 이렇게 건조한 게 안 좋아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건데 건조한 거는 왜 안 좋을까? 우리 피부도 너무 건조해지면 피부가 상하거나 뭐 입술이 트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목이나 이런 호흡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가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습기를 꼭 틀지 않더라도 가습기 대신 왜 엄마가 저녁에 이렇게 뭐 수건을 하나 적셔서 옆에다 놓아준다든지 널어준다든지 하면 훨씬 그 가습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지를 가지고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이 가습기를 만들어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습기에서 우리가 가습기 틀면 저도 사무실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조그만 걸 하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미니 가습기를 하나 쓰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하얗게 김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우리 김하고 수증기하고 좀 헷갈리죠? 수증기는 기체고요. 김은 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수증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끓이면 이렇게 김이 펄펄 나는 거를 수증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김이에요. 액체. 아주 작은 미세한 물방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고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한 것을 수증기라고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여기 지금 가습과 물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물이라는 것이 액체 상태이고 우리가 오늘 쓰는 가습기도 이렇게 김이 액체 상태로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고 얘가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고체, 액체, 기체의 모든 상태를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변화된다라는 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요. 자, 가습기 만드는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황영 선생님 이거 해보시니까 아이들 시간 좀 걸렸었죠? 만드는데.
네. 네, 요거는 시간이 특히 저학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 넉넉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지를 한번 꺼내 보시는데 제가 실수로 한지를 다 잘랐는데요. 한지가 3장 들어있어요. 3장이 들어있으면 한 장을 이렇게 접을 건데요. 자, 지금 선생님들이 3장을 다 접어서 잘라 놓으시면 나중에 아이들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 지금 한 장을 이렇게 큰 종이를 이렇게 반 접혀서 들어있으니까 반 접은 상태에서 반 접고 얘를 이 길이로 이제 계단 접기를 할 거예요. 한 2cm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은 자기 손가락 1개 좀 넘게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접어서 앞으로 접고 뒤로 접고 계단 접기는 아이들이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계단 접기를 아이들 시킬 거고요. 시킨 다음에 잠깐 보시면 아까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 말고 접혀져 있어서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위로 이렇게 오릴 건데요. 요거 한 장만 오리지 말고 선생님들 놔두세요. 놔두시고 나중에 아이들 보여줘야 되니까 한 장은 자르지 말고 놔두시고요. 나머지 2장만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접기를 다 해서 안 길게 접은 상태에서 계단 접기를 쭉 해서 앞뒤로 접어서 접고 그리고 접혀 있는 부분을 가위로 동그랗게 오립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요 접혀서 막혀 있는 부분을 밑에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 말고 막힌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는 건데 3장을 합치라 그래서 나중에 저는 3장을 한꺼번에 겹쳐서 자르려고 해봤더니 안 잘라져요. 두꺼워서.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주고요. 3장 다 자르시지 말고 한 장은 자르지 말고 남겨두세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노란 거인 사람도 있고 핑크색인 사람도 있고 색깔은 랜덤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반 접혀 있는 게 3개가 나오는데 한 개만 나중에 보여줄 수 있게 자르지 말고 놔두시고 얘네 2개는 잘라주세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됐는지 동그랗게 잘 잘랐는지 확인하시고 자, 지금 진한 색이 2개, 연한 색이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종이가 아이들이 다 달라졌으면 이제 합체하는 거죠. 이렇게 진한 색, 연한 색 교대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종이가 교대로 올 수 있게 합체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한 장을 안 자르고 남겨놨으니까 2장만 이렇게 저는 겹쳤거든요. 나중에 아이들은 3개로 해서 여기 꽃잎이 더 풍성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저는 2장만 겹쳤습니다. 다 펼쳐서 겹쳐야 되죠? 아니 이렇게 접은 네, 겹칠 때는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 이렇게 겹쳐주는 거죠. 이렇게 겹쳐서 다시 오므려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2장만 겹치느라고 이렇게 하나씩 엇갈려서 색깔을 썼어요. 한 장씩 한 장씩 떼어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접어졌으면 안에 들어있는 작은 고무줄 가지고 얘네를 한번 묶어주는데요. 자, 꽃잎 위쪽 자른 부분 말고 아래쪽을 고무줄로 뭐 3cm 정도 묶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3cm 잘 모르겠죠. 중간보다 뭐 조금 아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은 감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탄탄하게 묶여지고 고무줄이 이렇게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이 되게 이렇게 꽃잎이 위에 있고 이렇게 아래쪽이 되게 이렇게 고무줄을 끼워서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진한색, 연한색 교대로 나오는 게 꽃이 예쁘니까 교대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고무줄 묶었으면 이렇게 위를 좀 이렇게 당겨서 펴주시고요.
이렇게 펴주시고 이파리를 이제 펴주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겹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거 잎을 핀다 그랬더니 밑에가 찢어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 겹을 뒤집는 느낌으로 종이를 위로. 막 꾸깃꾸깃해도 상관없어요. 꾸깃꾸깃한 게 나중에 꽃이 더 예뻐요. 이렇게 사방으로 뒤집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뒤집는 느낌으로 뒤집어서 펼쳐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2장만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고 여기에 한 장이 2겹이 더 붙으면 훨씬 모양이 더 꽃같이 되겠죠. 종이가 많아지니까. 꽃 모양으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막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해서 꾸겨주세요. 조금 꾸깃꾸깃한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모양. 적당히 찢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안 펴진다고 너무 막 잡아다니면 이게 막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찢어졌다고 해서 테이프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럼 테이프 붙인 부분에는 물이 잘 안 올라오겠죠. 우리가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가습기를 하니까.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꽃 모양이 조금 구겨지면 더 예쁜 꽃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조금씩 구김이 있게 그래서 사방을 뒤집어서 만들도록 만들어주고, 되신 분은 가위를 준비해서 요 우리 뚜껑 부분, 뚜껑에 십자로 조그맣게 십자가 모양이 나 있죠. 이걸 가위를 집어넣어서 크게 안에 동그라미 끝까지 갈 수 있게, 요 안쪽 동그라미 끝까지 십자가가 이렇게 다 잘라지게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잘라줍니다. 여기 동그라미 안에 테두리까지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되거든요. 안에 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벌리면 다 벌어질 만큼 이렇게 여기까지 안에까지 다 벌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위로 잘라준 이유는 뚜껑을 이 한치꽃 꽃 부분을 밑에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테두리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뚜껑 가운데 가위로 잘랐죠? 얘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아랫부분을 꽃다발 같이. 그러면 이렇게 꽃다발 같이 중간에 손잡이 나오듯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컵에다가 딱 넣어주고 뚜껑을 닫으면 기본적인 모양은 완성이에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나중에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한지가 계속 물이 적셔서 올라오게 할 건데 밑에 손잡이가 종이 부분이 너무 짧게 있으면 물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 밑에 종이가 컵 바닥까지 많이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쑥 넣어주셔야 돼요. 컵 아래쪽까지 종이가 되도록이면 많이 내려가게 해서 물을 우리가 담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물만 있으면 모양이 안 예쁘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우리가 조명등을 밑에다 켜줄 거예요. 가습기 그리고 종이 도안 잘라서 뜯어내서 접어서 만들 건데요. 종이 도안 뜯어주시고요.
안에를 접는 선대로 접어서 이렇게 안에 요 날개 부분도 접는 선대로 다 접습니다. 사실은 안에 요선은 굳이 요 세모 부분은 접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긴 하거든요. 아래 꽃잎만 이렇게 다 접어 올린 후에 여기만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고 풀로 붙여도 되지만 테이프로 붙이는 게 편리하겠죠. 아이들 풀로 붙어도 붙습니다. 근데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여주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그냥 테이프로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안에다가 조명 넣어서 양면 테이프에 종이 붙여서 조명 넣어주시고요. 양면 테이프 붙여서 조명 가운데 켜고 조명 켜기 전에 불 들어오는지 아이들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 거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아이들 것도 다 미리 불 켜보시고 스위치 옆에 달려 있으니까 움직여서 불이 켜지는지 확인하시고 가운데 붙이고 컵이 올라가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명등이 비치는 가습기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화분이 될 거고요. 이 껍데기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는 다른 거는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 이 꽃잎을 피는 작업이 애들이 접고 요 피는 작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김성희 선생님은 연한 핑크와 진 핑크가 반씩 되는 예쁜 꽃이 되었고요. 노란색 꽃 황희 선생님 부케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예쁘게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예쁘네요. 실물보다 꽃이.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만들게 해주시고 선생님 여기 네. 위에다가 물을 넣은 컵을 넣어도 이게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테두리가 그래서 이 컵을 얘를 테이프로 옆에가 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꼭 붙여주는 게 그러니까 테이프를 이렇게만 붙여주셔도 되지만 이렇게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벌어지게. 이게 안 벌어져야 컵이 안 넘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둘러주세요. 옆으로. 그래서 여기도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투명 테이프를 바깥쪽에서 한 번 더 붙여줍니다 할 때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가로로 한번 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벌어지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돼 있는데 자 밑에도 아랫부분도 이렇게 펼쳐서 얘도 이렇게 좀 펼쳐서 넣어야 얘도 이렇게 좀 벌려서 아래쪽도 그래야 물이 좀 잘 흡수가 될 것 같고요. 종이를 이렇게 넣으면 얘가 젖잖아요. 당연히 젖겠죠. 젖어서 위에까지 이 위까지 물이 젖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얘가 젖은 것이 어떻게 돼요? 마르죠. 실내가 건조하고 따뜻하면 마른다는 것은 여기에 있던 수분이 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습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수증기의 형태로 그냥 날아오는 거죠. 얘는 김이 나거나 물이 나오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진짜 가습기 같이 하얀 김이 보이진 않고 수증기 형태로 바로 증발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를 널어도 마르는 게 증발해서 가습의 효과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렇게 미니 가습기를 하나 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면 그런 빨래 수건을 물에다가 한쪽만 해도 얘를 물속에다 이렇게 푹 집었다 넣었다 뺀 게 아닌데 아래쪽만 물에 담겨 있는데 얘는 왜 위에까지 물이 계속 젖어서 올라올 수 있을까? 종이들은 왜 그렇게 젖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활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습기가 완성되면 아이들이 물을 담아서 지금 수업 시간 중에 물을 담아 보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조명등에 넣는 거는 물 없이 조명등에 한번 넣어서 보시고요.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조명등에서 꺼내놓고 혹시라도 건드려서 엎어지지 않게 물을 조금만 넣어서 물을 이렇게 밑에 살짝 종이가 잠길 정도로만 넣어놓고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 얼마만큼 얘가 젖어서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말고 집에 있는 다른 휴지나 키친타월 뭐 아니면 신문지나 A4 용지 같은 거를 담가서 같이 비교를 해봐도 괜찮아요. 물이 젖어 올라오는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 이제 이거는 제가 김과수 중견 잠깐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종이나 뭐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물에 한 조금만 이렇게 담궈 넣어도 계속 물이 위에까지 빨아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좁은 틈으로 높이 올라올 수 있다는, 물이 빨아 올려진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느다란 빨대를 물에 꽂았을 때랑 굵은 빨대를 물에 꽂았을 때, 굵은 빨대를 사실 물에다가 딱 꽂으면 물 높이나 빨대에 속에 있는 물 높이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아주 얇은 대롱을 꽂으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 높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표면 장력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이 모세관 현상이 가늘수록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의 성질이 물끼리 서로 잡아다녀서 응집된 그렇게 뭉치는 성질이 있고요. 그래서 물방울 옆에 물방울 가면 지네끼리 딱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끼리 응집력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물 표면이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고요. 물방울 표면이 둥글고요. 그리고 물은 또 이렇게 이런 다른 벽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끼리 모이려는 성질, 붙으려는 성질이 있고 다른 물질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 벽에 들러붙으면서 가운데 자기네끼리 물끼리도 잡아다니고 벽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관이 넓으면 구멍이 넓으면 여기 붙어 있는 힘과 여기 물끼리 잡아다니는 힘이, 물이 잡아다니는 힘과 벽에 붙어 있는 힘보다 물이 잡아다니는 힘이 더 세버리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버리는 거죠, 얘네가. 근데 여기서는 서로 양쪽이 잡아다니는 힘이 점점 같이 잡아다니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나 수건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얇은 구멍이, 딱 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편지 가습기는 이런 모세관 현상이라는 이 성질 때문에 종이에서 물이 빨아 올려져서 이제 공기 중으로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우리가 만든 종이 가습기는 사실은 이렇게 내 얼굴 옆에 바로 있으면 효과가 좀 있을까? 뭐 그런 정도겠죠. 사실 이게 우리 방 하나 전체를 뭐 가습을 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저는 사실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고 쓰는 것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많이 건조할 때는 이렇게 막 얼굴에 대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큰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크게 만들면 이제 가습이 점점 많이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세관 현상 이런 거를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를 아까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같은 물에 똑같은 물컵에다가 얘를 빼고 뭐 여기 A4 용지 한 줄 자른 거, 그 다음에 우리 뭐 키친타월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넣어보면, 두 개를 이렇게 양손으로 넣어보면 A4 용지는 안 젖어 올라오는데 키친타월 같은 거 쭉 젖어 올라오겠죠. 휴지 같은 거. 얘가 훨씬 모세관이 더 흡수가 잘 되는 종이, 그러니까 종이의 재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잘 젖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종이의 성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가습기를 이 한지가 아니라 A4 용지로 만들었다면 물이 잘 안 올라와서 이런 효과는 잘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코팅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씩 종이의 성질에 따라서 그런 거는 좀 젖어드는 속도도 다르다라는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세관 현상에 대한 동영상 실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이제 가습기에 대한 설명, 가습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습기가 없어도 가능한 실내 습도 조절이 우리가 이제 주전자에서 물을 끓인다든가, 옛날에는 가정에 난로를 피우면 난로 위에 주전자를 항상 놓고 이렇게 물을 끓여서 습도 조절 겸 뜨거운 물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고, 이제 욕실에도 들어가면 수증기가 많이 나와서 뭐 천장에 욕실에는 샤워를 하고 나면 물방울이 맺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을 놔두는 것도 이렇게 흙에서 식물에서 습기가 나오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 뭐 빨래를 널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천연 가습기로 요즘 뭐 예전부터 많이 썼던 게 숯에다가 이제 뭐 물 뿌려 놓으면 이게 가습기 같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솔방울도 같은 용도로 많이 쓴다고, 인테리어 효과도 이렇게 해서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물을 뿌려 놓으면 얘가 가습기 역할 같이 이제 물을
공기 중으로 이제 얘가 말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수분이 얘한테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습기가 우리가 건조한 실내에서 겨울에 많이 사용하고 좋은데 너무 과하면 이제 벽지나 뭐 바닥이나 왜 가습기 오래 틀어놓으면 그 주변 바닥이 물기가 막 축축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벽지가 젖는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습을 해주는 건 좋지만 중간에 환기를 해줘야 된다. 많이 가습기를 오래 틀었을 경우에 이런 거 간단하게 아이들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처음 우리가 이제 설명했던 대로 물의 상태가 물은 이렇게 액체 상태였다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 공기 중에 이 가습 얘가 계속 말려서 여기서 날아가는 습기는 이제 수증기로 기체의 형태로 날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냉장고에 얼리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된다라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기체, 고체, 액체로 바뀔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아이들 뭐 대답할까요?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고체에서 갑자기 기체가 되는 것도 있고. 초. 네? 초요. 양초 맞아요. 양초 고체 상태였는데 불 붙이면 액체 촌농이 돼서 막 흐르죠. 기체는 잘 안 보이지만 양초는 그 양초 심지에서 액체가 됐던 녹아서 이제 불을 붙여서 녹았던 액체 촌농이 그 심지 끝에서 기체로 돼서 날아갈 때 그 기체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심지에 실에 붙는 것 같지만 촌농이 녹아서 기체가 된 상태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변화해서 볼 수 있고 우리 뭐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에 사러 가면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잖아요. 걔는 고체가 딱딱한 고체였는데 바로 기체로 물이 되지 않고 얼음은 비슷하게 생긴 얼음은 녹으면 액체가 되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변하는 아이도 있지만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이런 아이도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융의 응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저학년들은 이런 말은 너무 어렵고요. 저학년들은 그냥 액체, 고체, 기체 정도면 알면 될 것 같고 고학년들이 뭐 5학년, 5, 6학년, 4, 5, 6학년이 좀 여러 명 있다면 요거 정도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학교 가면 나오기 때문에 뭐 한 4, 5, 6학년 정도에는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방학생 친구들은. 그러니까 요 정도는 고학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과 수증기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나왔는데 제가 앞에 동영상을 하나 찾아놨었는데 요거는 아까 그 김은 보이고 수증기는 보이지 않는다 정도 설명을 하실 때는 이 동영상 앞부분만 아이들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뒷부분 실험은 고학년들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들이 힘들고요. 앞부분에 보시면 작은 물 자 이렇게 나왔고 목욕탕 거울에 맺힌 물방울. 김이란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식어서 생긴 작은 물방울이에요. 바로 요 연기처럼 하얗게 보이는 것이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식어서 생긴 작은 물방울, 김입니다. 그럼 수증기는 무엇일까요? 물을 끓일 때 주전자 입구부터 김이 보이는 사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틈에 있는 것이 수증기예요. 수증기는 기체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뒷부분은 이제 이 관을 뭐 가열해서 이제 수증기로 만드는 실험이 있는데 고학년들이 조금 이런 데 관심을 보인다면 선생님이 선택하셔서 보여주실 수 있고요. 요 정도만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과 수증기에 대한 영상으로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는 수증기여서 안 보였는데 그 다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게 이제 닿아서 식으면 물방울로 변하잖아요. 그 현상을 우리가 공기가 지금 나오는 수증기보다 뜨겁기 때문에 작은 물방울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 우리가 목욕할 때 천장에 물방울이 거울이 김이 서리고 막 이렇게 뿌옇게 되면서 물방울이 되는
그런 걸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습기와 그런 수증기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한지 가습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실장님, 네, 이 램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요? 사용 수명이요? 시간. 예, 예, 예. 계속 켜놓으면 몇 네. 시간 못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아. 그 아크릴 램프 이런 거 할 때 제가 켜놔봤더니 네. 몇 시간 못 가요. 그렇게 계속 켜놓으면. 네. 아, 하루가 안 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조금 아이들하고 하기에 선생님들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게 염색이 들어가 있어서 염색 활동이 있는데 해보신 분들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이제 더운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운 물을 미리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키셔야 되고요. 해보니까 아주 뜨겁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따뜻하고 약간 뜨거운 정도, 그냥 아이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 너무 이렇게 뜨거운데 뜨거 정도 아니어도 되니까 부모님들께 미리 보온병에 준비시키시거나 정수기 물 가정용은 그렇게 뜨거운 물이 뜨겁지 않다면서요. 저희 집 정수기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만 나오는 정수기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 있는 정수기 물은 엄청 뜨겁거든요. 우리 커피 타먹는 물이니까. 근데 가정용은 그렇게 뜨겁지 않고 요즘 새로 나온 정수기들은 집에서 온도 조절이 뜨거운 물 정도도 온도도 조절도 가능한 정수기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라면 뭐 그냥 그 정수기에서 물 적당히 40도 이런 거 떠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들께 미리 말씀드려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보온병이나 이런 데 준비를 해주도록 양은 우리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의 양만 있으면 돼요. 뜨거운 물은. 양은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만 준비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염색은 염색인데 천연 염색이에요. 그래서 천연 우리 자연적인 그 천연의 색소로 염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천연 염색과 뭐 천연 섬유에 대한 내용도 조금 실려 있고요. 우리나라의 전통 색상, 뭐 염색 방법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천연 염색 중에서는 치자를 사용해서 염색을 해볼 거고요. 수건을 염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비단실이나 뭐 무명실도 이렇게 염색을 해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화학물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화학염료를 많이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천연염료를 많이 써서 주로 염색에 사용하는 것들은 식물이었겠죠. 식물성 염료가 주로 많이 있고요. 염료 중에는 동물성도 있고 광물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물성은 약간 돌가루나 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황토 염색을 한다면 광물을 사용한 게 될 거고요. 천연 이런 동물성 염료로는 우리가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딸기 우유의 분홍색이 그 무슨 벌레 그거라고 렌치벌레인가 무슨 벌레의 그 색소라는 거 코치닐 색소인가 그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네, 그 색소가 그 빨간 색소가 벌레에서 나오는 네네 그거라는 것, 뭐 이런 동물성 염료도 있다는 것 알려주시고 대부분은 식물성 염료가 많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쓰는 파랑, 하얀, 방향을 참 쉽죠잉? 자, 여기 이제 실려 있는 동영상에 천연 염색을 하는 재밌는 방법이 하나 실려져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장미꽃이랑 뭐 초록색 이파리, 뭐 꽃, 노란 꽃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하고요. 그다음 천에다가 올려놓고 두드려서 염색을 했어요. 요거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요렇게 알맞게 배열하고 하얀 천을 덮어 망치나 숟가락 같은 도구를 사용해 살살 두드리면 된다. 어때요? 장미의 꽃과 잎을 따서 알맞게 배열하고 하얀 천을 덮어 망치나 숟가락 같은 도구를 사용해 살살 두드리면 된다. 어때요? 자, 이런 거는 사실 뭐 우리가 비대면이라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대면 수업을 한다거나 꽃이나 뭐 이런 게 준비된다면 꼭 천이 아니라 A4 용지 양면 아래 위로 깔고 덮어서 두드려서 이렇게 해서 염색의 효과를 내보는 실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각자 준비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보여주시고 이렇게 염색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좀 편리하게 뭐 수건의 한 귀퉁이에만
장미꽃 색깔로 이렇게 꽃잎 모양 배열에도 두드려서 염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점도 알려주시고, 염색이라는 것은 색깔물을 들이는 건데 그 색깔이 잘 안 빠지도록 매염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색을 잘 그 천에 붙어 있고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아이들에게 나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치즈 한 봉지, 그다음에 백반 한 봉지 이렇게 나갔어요. 자, 백반이라는 것을 오늘은 매염제로, 그러니까 치자물, 노란물 들인 것이 잘 빠지지 않도록 할 건데요. 제가 어제 해보니까요, 이 치자 나간 거에 반 분량만 저는 사용했거든요. 어제 반만 사용해도 충분하고요. 일단 많이 해볼 친구는 뭐 다 넣어도 되는데 치자 너무 많이 넣으면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수건에 다 묻어놔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반 정도를 종이를 깔고, 이날은 바닥에다 뭐 깔기가 조금 필요해요. 이 노란색 물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흰색 티를 입었거나 하는 친구가 있으면 특히 좀 주의하도록. 지금 겨울철이니까 소매에 흰색이 나와 있다든가 그러면 노란 물이 잘 안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 염색이니까. 그러니까 뭐 소매를 걷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주의를 좀 주시고, 바닥에 묻는 것도 이제 튀거나 바닥에 흘릴 수 있으니까 뭐 A4 용지든 키친타월이든 하나만 깔고, 왜냐하면 여기서 치자물이 잘 우러나게 하려면 얘를 가위로 되도록 잘게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치자 요 건더기를 가위로 잘게 잘라서 넣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반컵 정도 되게 우리가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좀 저어주면 금방 노란색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얘가 우러날 동안 우리가 이 손수건을 준비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하얀 손수건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거기에 보시면 그 손수건을 그대로 넣었다 뺐다 해서 우리가 염색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노란색, 전체적으로 노란색 손수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노란색 손수건이 밋밋하니까 제가 지금 준비물에 오늘 실이나 고무줄을 넣어드렸잖아요. 고무밴드 뭐 이런 게 있으면 고무밴드나 뭐 실이 아이들은 더 편해요. 그냥 아무 실이나 실 갖고 무늬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귀퉁이에 무늬를 만든다든지 가운데 만든다든지 이렇게 무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아이들하고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세모를 접어서 가운데를 이렇게 꼭꼭 묶어주면 이렇게 이 가운데 묶인 부분에는 치자물이, 염색물이 안 닿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얗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노랗게 물이 드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묶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귀퉁이도 이렇게 한꺼번에 4개를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었어요. 그랬더니 테두리에 똑같이 이렇게 흰 줄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됐거든요. 뭐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가운데를 묶으면 이렇게 중간을 묶으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무늬가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방법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데, 주의할 점은 실이나 고무줄로 감을 때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감았는데 이렇게 감고 있는데 중간에 막 실과 실 사이에 틈이 있고 그럼 거기는 노란색 물이 든다는 거. 그래서 실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감아주는 게 이제 염색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모양이 될 거고요. 고무줄이나 실은 여기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 준비물로 알려드린 거고요. 학생들한테도 고무줄이나 실이 있으면 준비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그냥 노란 손수건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고무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칭칭 내가 묶어준다면 아이들이 그 고무밴드 이렇게 꽉 못 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스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묶는 활동이 어려운데, 실은 많이 감아주면요 안 묶어도 돼요. 그냥 많이 꽉꽉 돌려준 다음에 그냥 놓으면 되니까 실이 편리하긴 해요. 근데 요즘 집에서 바느질을 잘 안 하시니까 실이 잘 없으실 수도 있어서 아무 실이 다 괜찮습니다. 저는 막 이런 실 막 사용했거든요. 아무거나 이걸로 사용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할 때 이거 사용했는데 뭐 털실도 좋고 붉은 실이 있으면 더 편하겠죠. 빨리 감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 종류가 있으면 요걸 이제 무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 미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법은 보실게요. 오늘 염색은 굳이 안 하실 거죠? 나중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일부분만 염색을 해서 아이들 보여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잡아서 반쪽만 이렇게 담갔다 뺐다 해서 반만 노랗게 물을 들여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선생님이 좀 선택하시고요.
여기 반 정도 넣고 이제 뜨거운 이런 거 이제 뭐 실 묶고 준비하는 동안에 치자물이 노랗게 여기 우러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수건을 넣을 건데 주의할 점은 수건을 이렇게 팍 누르면 물이 훅 가득 돼서 훅 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살 들어있는 나무 막대기로 눌러서 살살살살 이렇게 뒤집어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여기다가 넣어주고 어느 정도 노랗게 많이 변했으면 옆에다가 이제 백반물을 준비합니다. 아까 남아있던 이제 하얀 가루 백반물을 종이컵에다가 물 이것도 한 반 컵 정도만 넣고 얘는 그냥 미지근한 물, 찬물도 괜찮은데 미지근한 물에 더 잘 녹아요. 백반이. 그러니까 약간 더운 물 아까 쓴 게 조금 남았다면 찬물에다 좀 섞어서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미지근한 물 반 컵에다가 백반은 다 넣어도 되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요거 만들 때 백반도 반만 썼고요. 치자도 반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씩만 쓰고 집에서 나중에 집에서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뭐 작아서 못 입게 된 뭐 아니면 낡아서 못 입게 된 흰 티셔츠 같은 게 있으면 뭐 사용해봐도 된다라고 뭐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 치자를 많이 넣고 여기다 여러 번 담글수록 색깔이 노란색이 점점 진해질 거고요. 지금 요거 두 개 색깔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얘는 조금 연하고 얘는 조금 진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만큼 담갔다 뺐다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백반 이제 치자물에서 꺼내서 백반물에다가 좀 담갔다가 또 다시 또 치자물에 넣었다가 또 백반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해주거나 아니면 치자를 많이 넣어서 물이 진하거나 하면 노란색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요. 한 번만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연한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치자 반만 넣어서 요거를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치자물하고 백반물하고 3번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바닥에 노란 물이 뚝뚝뚝뚝 흘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뭘 깔고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할 때도. 실장님 그리고 매염액도 네. 따뜻한 물로 해야 돼요. 굳이 따뜻하진 않아도 돼요. 얘는. 그러니까 백반만 잘 녹이면 되니까 쓰다 남은 더운 물 있으면 섞어서 미지근하게 하시든지 미지근한 정도요. 네,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두세 번씩 했으면 이제 최종 물에다 헹궈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하니까 이거를 어디로 버리러 가겠어요? 이걸 이제 물에다 맑은 물에 헹궈오세요. 그럼 화장실로 뛰어가겠죠. 화장실에 치자 찌꺼기 남은 거를 훅 버리면 세면대가 딱 막힙니다. 그러니까 요 활동은 싱크대로 가도록 꼭 안내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싱크대에다가 다 버리고 거기서 물에다가 이제 물 틀어서 노란 물이 안 나오게 손으로 물에다가 대충 흔들어서 찌꺼기랑 다 빼내고 꼭 짜서 물 안 나오게 짜서 가져오세요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짜서 갖고 오겠죠. 이렇게 비틀어서 못 짜고 주먹으로 꾹 눌러서 짜는 애도 있을 거고 물을 많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물기 짜서 갖고 오세요 하면 이제 아이들이 가져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무늬를 만든 애는 어떤 무늬가 나왔는지 각자 펴서 들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거, 뭐 선생님들하고 세미나 할 때 만들었던 것 이렇게 보여서 찍었거든요. 이렇게 보여서 다 같이 사진 찍어 놓으면 뭐 저희가 옛날에 전시회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사진 찍어서 붙여주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 수 있는데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런 방법이 이런 무늬가 나오는지. 저번에 여기 별 모양 만드신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니까 모양을 보고 미리 아이들에게 모양을 보여주고 묶어서 만들어봐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묶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완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에다도 헹궈오고 뭐 손 씻고 치우고 하는 동안에 얘가 시간이 좀 꽤 걸릴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 활동까지 하시고 사실 좀 재밌는 거를 좀 아이들 염색의 한 종류로 보여주시려면 요즘은 양파 껍질, 갈색 껍질 많이 달려 있잖아요. 양파에. 그 갈색 껍질 물에다가 끓여서 거기다가 하얀 계란 사서 삶으시면 계란이 갈색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물을 계란이 반만 잠길 정도만 넣으시고 삶으면 반은 갈색, 반은 하얀색 삶은 계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천연 염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정도 소개해서 그냥 보여주시는 정도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수건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완성해서 이제 잘 말려서 수건으로 쓰면 된다. 이제 활동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 색소에서 얻은 염료로 이제 물을 들인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식물, 동물, 광물로부터 색소를 얻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초반에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천연 직물, 천에 대해서 우리 면, 목화, 모시. 이거는 누에에서 얻은 실크, 양에서 얻은 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천연 석유와 이제 색깔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보여주시고, 이런 오방색 이런 거는 우리 칠교놀이 이런 데도 요 색깔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이들 저학년 때도 칠교 많이 하니까 그 칠교에도 이런 오방색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연 염료의 종류 여러 가지 나와서 이건 다 식물이죠. 이제 쪽이라는 것, 쪽이라는 식물, 풀을 끓여서 얘를 이렇게 초록색 풀인데 끓여서 염색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쪽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복에도 있고, 자초라는 요 식물 뿌리를 이용해서 보라색, 우리가 오늘 사용한 치자 노란색 나오고, 소목이라는 나무를 이용하면 빨간색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염색 방법, 매염제 우리가 사용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오늘 사용한 매염제는 백반. 봉숭아물 드릴 때 우리 백반 섞어서 하지요. 그러니까 봉숭아물 손톱에 드릴 때 백반을 섞는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매염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잘 빠지지 않고 고르게 예쁘게 잘 드리기 위해서, 염색을 하기 위해서 매염제를 사용한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매염제를 나중에 썼잖아요. 색깔 염색을 먼저 하고 매염을 나중에 하는 후매염 방법을 사용했고요. 선매염으로 매염제에 먼저 넣었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섞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염제가 백반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사용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같은 염색제인데도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 알려주시죠. 우리가 아까 이제 무늬 염색 요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 요거 하나 소개해 드렸으니까 아이들하고 이런 방법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 해나는 많이 들어보신 거니까 이제 해나에 대한 것도 가볍게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마칠 수 있는 정도니까, 염색이 하는 과정이 이제 아이들이 물을 쓰고 하는 거라서 그것만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물을 얻거나 뜨거운 물 너무 뜨겁지 않게 그런 것만 주의 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태양계가 나왔는데요. 태양계라는 건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태양도 다 알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을 이제 태양계라고 우리가 부르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몇 개 행성이 돌고 있는지 모양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요. 태양계 구성원에 대한, 태양계에 대한 동영상이 먼저 실려 있어서 아이들 보여주실 수 있고요. 우리 완성 모습이에요. 오늘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가운데 있는 애가 태양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해왕성까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명왕성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하얀색 공에다가 이렇게 그냥 스티커를 아래 위로 세모 2개만 붙여서 모양만 만들 건데요. 먼저 아이들하고 설명할 때는 이 스티커판 가지고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판에 보시면 태양부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 있고, 태양 주위로 가장 가까이에서 도는 애, 그 다음으로 도는 애, 이렇게 태양을 도는 이게 그림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제일 가까이 돌고 있는 애가 누군지, 자, 수성이 태양한테 제일 가까이 있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있을까? 금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순서를 먼저, 고학년 아이들은 아마 이 행성의 순서를 아는 아이들이 많을 테지만 1학년은 아는 아이들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행성이 오는 순서를 먼저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네임펜 준비를 부탁드린 이유는 아이들도 네임펜을 좀 준비시키셔서 행성에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재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떤 게 수성이고 어떤 게 지구고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면에 실어 드렸는데, 얘를 먼저 네임펜으로 적어 놓고 시작을 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 봤는데요. 글자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저 글자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부만
이렇게 그냥 뚜껑에다 썼어요. 이렇게 조금 한 글자씩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써놨고요. 이쪽 구멍 뚫린 아이는 바닥으로 갈 아이니까 나중에 사실 아이들이 이 순서 모르면 완성해 놨는데 글자 안 보이면 이거 무슨 행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보이는 곳에다가 이름을 썼고요. 구멍 뚫린 애는 바닥으로 갈 거라서 구멍 뚫리지 않은 쪽에다가 위에다가 이름을 한 글자씩 썼어요. 뭐 태양은 뭐 가운데니까 제일 큰 거고, 뭐 화, 수, 금, 지 뭐 이런 써놓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구분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은색 조그만 막대기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거 꼭 주의시켜 주셔야 돼요. 1cm부터 4cm까지 이 행성 개수만큼 다 들어있으니까 없어지지 않도록 요거 아이들 잘 준비시키시고요. 자, 저학년들은 저 센티미터 자 길이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 센티미터라는 게 굳이 그 길이가 저기선 중요하지 않은데 교재에 실물 그림이 실려 있지요. 지금 교재에 보시면 요 센티미터하고 옆에 그 길이가 실려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거기다가 대보면서 아이들이 하면 돼요. 자, 뭐 지구에는 몇 센치를 끼워라. 그러면 그게 그 센치가 맞는지 딱 대보고 맞으면 거기다가 연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만든 게 무슨 행성인지 알아야 그걸 같이 핀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안에 보시면 얘가 쫙 이렇게 막대기에 꽂혀져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막대기가 제 거는 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다 빼고 제일 처음에 다 빼고요. 얘를 가운데다 이렇게 가느다란 게 위로 올라오게 해서 가운데 펜에다가 먼저 꽂아줘야 돼요. 큰 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가운데 판에 얘를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위로 올라오게 해서 꽂아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떼고 저는 제가 할 때 편리한 거는 여기 있는 막대기를 길이대로 쭉 늘어놓고요. 책상 위에다가 길이 순서대로 원래 거기 들어있긴 합니다. 길이 순서대로 일단 배열을 시키고요. 이렇게 배열을 시키고 제일 긴 거부터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는 거죠. 꽂아줄 때는 이렇게 위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 뒤집어지지 않고 꼭지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일 긴 거부터 이거 행성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굴러다니고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먼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일 긴 것부터 다 꽂아주세요. 와일드킴도 이 막대기 먼저 만들어요? 여기 책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볼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가는 제일 짧은 것을 이제 마감이에요. 얘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꽉 끼워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길이별로 이렇게 쫙 완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처음부터 한꺼번에 얘 다 뜯어 놓으면 또 굴러다녀서 불편하니까 한 개씩 이제 차례차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돌려서 제일 처음부터 우리 태양부터 큰 거부터 만들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태양 뜯어서 태양 2개 아래 위로 겹쳐서 만들고 가운데 구멍에다 얘는 지지대 없이 가운데 구멍에 그냥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먼저 하나 만들어서 수성, 금성, 다음에 지구. 그래서 3번째 칸에다가 지구를 이렇게 핀 연결했는데 지구 핀은 몇 센치 핀인지 교재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지구 핀 길이에 맞게 연결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핀 길이가 나와 있죠. 이 길이에다가 지구는 몇 센치인지 나와 있죠. 지구는 1.5cm래요. 그럼 여기 1.5cm에다가
핀을 갖다 대서 딱 맞는지 아이들하고 그 길이를 확인한 다음에 지구 밑에다가 핀을 끼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구를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차례차례 전체 다 완성하고 이제 스티커 색깔을 붙여주는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간에 토성은 이렇게 중간에 고리를 끼운다는 거. 그래서 고리가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서 이 핀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를 중간에 끼워주셔야 되고요. 안에 들어있는 사포가 하나 있어요. 이 사포는 이거 이제 이렇게 꼭지 떼어냈을 때 이렇게 돌려서 이거 이렇게 떼어내면 이렇게 돌리면 잘 떨어지거든요. 돌려서 떼어내면 이 떨어진 부분이 거칠거칠해요. 뾰족뾰족해서 찔려서 손이 긁힐 우려가 있으니까 사포로 문질러서 이렇게 문질러서 매끈하게 하라는 의미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 이게 뾰족하지 않고 금방 갈려서 매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뾰족한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갈아서 만들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다 끼워서 만드시고 그리고 나면 아까 설명했던 스티커판, 그림판 가지고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끼워도 돼요. 이 순서대로 이제 수석 먼저 끼우고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제일 작은 막대기에 끼우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아이들이 끼워서 태양계를 완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스티커를 가운데 부분만 삼각형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떼어서 가운데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스티커 하나 떼면 태양의 아까 가운데 붙였던 부분의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이 윗부분에 태양 써 있었으니까 태양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칼끝 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해서 완성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세모를 아래 위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아래 위로 붙일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태양 색깔이 나오게 붙이고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애들이 스티커까지 다 붙이는데. 핀 길이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핀 길이 맞춰서 붙이게 하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걸려서 적당히 모양을 만들면 되고요. 지금 보면 제가 껴보니까 태양이 가운데 있는 게 자꾸 빠져요. 잘 빠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막대기 끝부분에다가 여기 윗부분에 잘 빠지면 스카치 테이프 한번 감아서 꽉 끼게 태양 껴주시면 잘 안 빠지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모양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을 시켜주면 이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각 행성의 색깔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태양계는 다 완성이 되고요.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에게 조금 자세히 이제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게 지금 실려 있는 게 자, 아까 우리 태양계 스티커에 나와 있는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죠. 이렇게 태양 중력에 의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전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모든 행성들은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도 한 바퀴 돌아요. 내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듯이 얘네들도 제자리에서 한 바퀴씩 도는데 그것은 자전이라고 한다. 해서 공전과 자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 지구가 이거를 한 바퀴,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우리 지구 색깔은 지구본에서 많이 본 그 색깔이 여기 딱 나와 있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1년, 365일 1년이라고 하죠.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거는 1일, 하루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행성들은 어떻게 도는지 뒤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태양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재미있는 게 좀 실려 있어서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전 주기예요. 공전은 아까 이렇게 둘레를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수성부터 수성, 금성, 얘가 지구예요. 뭐 교재에 이렇게 실려 있으면 여기다 이름을 써도 괜찮고요. 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도는 방향을 보세요. 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얘만 틀리죠. 금성만 반대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아이들 보여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비슷해요. 화성도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에 한 바퀴 도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고요. 얘는 반대로도 돌지만 금성은 243일이 걸린대요. 자전 주기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는 하루가 얘가 한 바퀴 돌면 얘 하루는 지구의 243일이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갈수록 얘네들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전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짧아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앞에는 좀 길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전 시간이 있어요. 공전 시간을 보시면 얘는 공전 주기인데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얘가 365일, 지구가 1년 걸렸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거의 화성이 같았는데 687일이나 걸리고요. 얘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이나 걸린대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여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해왕성 같은 경우는 16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해서 아이들하고 좀 보는 활동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앞에 보시면 지금 각 행성에 대해서, 태양부터 각 행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굳이 제가 다 설명 안 드려도 읽어보시면 아시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하고, 우리 태양 흑점 이런 거, 흑점 관찰 이런 거 실험하는 거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불꽃같이 이글이글 이렇게 홍염해서 불꽃같이 태양이 보인다. 우리가 태양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불꽃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스층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고, 크기를 볼 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태양이 현재까지 50억 년 동안 빛을 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한 50억 년은 더 빛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성부터 내행성, 외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보다 안쪽에 태양에 가깝게 있으면 내행성,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면 외행성 이렇게 구분해서 차례차례 지금 각 행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외행성, 지구 바깥쪽으로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토성에 아까 띠를 둘른 가장 큰 특징이 있는 행성이 있고,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은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밤하늘에 우리가 별을 보고 별 중에서 이제 우리가 태양계에 들어있는 행성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쟤네들을 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태양계 전체를. 그러니까 그런 건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새벽에 볼 수 있는 샛별 이런 게 이제 금성을 샛별이라고 한다라는 정도. 그거는 새벽에 볼 수 있다. 금성 정도는. 실제로 우리가 모양에서 거리가 가깝잖아요.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라진 행성 명왕성. 옛날에는 해왕성 맨 끝에 다음에 명왕성이라는 것을 태양계에 넣어줬었는데, 지금은 얘는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려면, 분류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라든지 질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얘는
점점 옛날에는 그 조건에 맞아서 행성으로 들어가서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공정 궤도도 일정하지 않고 뭐 행성으로 이제 행성에서 제외된 거죠.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소행성 이름 번호로 이렇게 불려지게 된다라는 정도. 이게 이제 특이한 상황이어서 옛날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했는데 그 명이 없어진 거죠. 그 정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아서 읽어보시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내용 알려주고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태양계 모형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 순서를 애들이 알고 특징을 좀 알고 가는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 정도로 예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냥 나중에 이 스티커 떼어내고 이 그림판도 그냥 보관하면 아이들이 이 행성의 태양계 모형을 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라서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해도 되고 조금 예쁘게 뭐 여기 나머지 부분을 더 오려서 더 행성에다 붙여도 상관없고요. 색깔을 더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